즐거운 들놀이. 로리 일행이 롱메로우에 도착하니 벌써 텐트도 쳐있고 넓은 잔디밭에 크로켓 시합장도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로리가 손나팔을 만들어 입에 대고 소리치자 모두 환호성을 지르며 보트에서 내려 강기슭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더워지기 전에 크로켓부터 한 게임 합시다. 웅성거리며 떠드는 아이들을 향해 로리가 소리쳤습니다. 아이들은 끼리끼리 편을 갈라 크로켓을 시작했습니다. 베스와 에이미, 그레이스, 그리고 목발을 짚은 프랭크는 시원한 나무 그늘에 앉아 각자 자기 편을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양쪽의 실력이 비슷해서 시합이 무척 재미있었습니다.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조와 개구쟁이 프레드의 시합은 불꽃이 튈 정도로 아슬아슬한 순간이 이어졌습니다. 조가 잽싸게 프레드의 공을 낚아채서 상대편 골을 향해 힘껏 배트를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조는 그만 헛손질을 하고 말았습니다. 조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뒤뚱거리는 틈을 이용해 프레드가 공을 가로채 배트를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프레드가 친 공도 골문을 맞고 옆으로 비켜갔습니다. 그러자 프레드는 발끝으로 공을 차서 골인을 시켰습니다. 골! 프레드는 시치미를 떼고 배트를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비겁하게 발로 밀어넣냐? 이건 반칙이야. 조가 프레드를 노려보며 따졌습니다. 언제 발로 밀었다고 그래? 조는 화가 나서 욕을 퍼부어줄까 생각하다 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차츰 크로켓 시합에 익숙해진 조가 결국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잘했어, 조. 매그가 조를 격려했습니다. 매그는 조를 나무 그늘에 데려가 이마에 땀을 닦아주고 머리도 정돈해 주었습니다. 어느새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자, 점심시간입니다. 식사 준비를 합시다. 브루크 선생님이 시계를 들여다보며 소리쳤습니다. 로리, 불을 피우고 물을 좀 길어와요. 나는 매그 양과 셀리 양하고 요리를 할 테니. 참, 아가씨들 중에 커피를 맛있게 끓이는 사람 없어요? 커피는 제 동생 조가 잘 끓여요. 매그가 조를 추천했습니다. 조는 요즘 어머니께 요리 강습을 받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점심 식사를 망친 뒤 열심히 요리를 배워서 이젠 제법 솜씨가 좋았습니다. 브루크 선생님과 매그, 셀리는 평평한 장소를 골라 식탁보를 펼치고 그 위에 갖가지 맛있는 음식을 보기 좋게 차렸습니다. 거기다 베스가 아름다운 들꽃을 꺾고 와 식탁을 꾸몄습니다. 모두들 신나게 뛰어놀고 난 뒤라 밥맛이 꿀맛이었습니다. 이렇게 즐거운 점심 식사는 처음이었습니다. 조, 소금 좀 줄까? 딸기엔 소금을 뿌려야 제맛이잖아. 딸기 접시에 손을 뻗은 조를 보며 로리가 놀렸습니다. 친절도 하다. 그치만 전 이 개미가 더 맛있어 보이는데요? 조는 크림 속에 빠진 개미를 들어 올리며 시치미를 떼고 로리에게 말했습니다. 로리, 너 계속 짓궂게 굴래? 왜 남의 아픈 상처를 자꾸 건드리는 거야? 아니, 널 놀리려는 게 아니야. 정말 소금에 절인 딸기는 일품이었어. 그날의 멋진 점심 식사는 평생 잊지 못할 거야. 로리가 이렇게 능청을 떨자 조와 자매들은 배꼽을 쥐고 웃었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하고 게임도 하는 사이
시간이 많이 흘러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모두 힘을 합쳐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들은 천막을 걷고 크로켓 골대를 뽑았습니다. 여자들은 남은 음식을 비롯한 여러 물건을 바구니에 챙겼습니다. 시원한 저녁 바람을 가르며 보트가 강물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였습니다. 일행은 소리 높여 신나게 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케이트 씨네 가족은 내일 캐나다로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침에 모였던 장소에서 아쉬운 마음을 뒤로한 채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안녕. 그래, 다음에 또 만나. 정말 즐거운 하루였어. 꿈의 언덕.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9월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로리는 그물 침대에 누워 공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움직이기가 싫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꾸지람이 무서워 하기 싫은 공부를 억지로 하자니 머리에 들어갈 리가 없었습니다. 심심해. 뭐 재밌는 일 없을까? 하늘은 높고 푸르렀습니다. 그런 하늘에 떠있는 조각구름 몇 점이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유람선 같아 보였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 위에 떠있는 유람선의 백고동 소리. 갈매기는 끼룩끼룩 울고 고래 통구이를 먹으며 따끈한 커피 한 잔. 좋다. 로리가 상상의 날개를 펼치며 입맛을 쩍쩍 다시고 있을 때 갑자기 울타리 밖에서 여자애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물 침대 사이로 실눈을 뜨고 보니 거창한 모험이라도 떠나는 차림새로 옆집 소녀들이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손엔 바구니며 책 등을 들었고 어깨에는 지팡이까지 둘러맨 우스꽝스런 모습이었습니다. 뭐야, 괘씸하게 나만 빼놓고 자기들끼리만 어딜 가네? 좋아, 어디서 뭘 하는지 명탐정이 돼서 뒤쫓아보겠어. 로리는 급하게 그물 침대에서 뛰어내리려다가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바지를 털며 소녀들을 찾아봤지만 이미 소녀들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로리는 제일 높은 언덕으로 뛰어가 사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언덕 한쪽에는 빽빽한 소나무들이 그림같이 늘어서 있고 멀리 강 건너에선 말들이 목장을 힘차게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와, 굉장하네. 넋이 빠진 로리가 경치를 감상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소녀들의 제잘거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을 보니 나무 그늘에 소녀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저기들 있었군. 소녀들의 머리 위로 햇빛과 나무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강쪽에서 불어오는 산들바람에 머리카락이 보일락말락 흔들렸습니다. 마치 동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매그는 방석 위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고 베스는 솔방울을 줍다 말고 다람쥐를 쫓아 뛰어갔습니다. 에이미는 언덕 풍경을 도화지 위에 스케치하고 있었습니다. 존은 나무에 등을 기댄 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로리는 소녀들 틈으로 끼어들고 싶었지만 어색하고 쑥스러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다람쥐 한 마리가 후다닥 로리를 지나쳐 베스 옆으로 뛰어갔습니다. 그 소리에 깜짝 놀란 베스가 고개를 들다가 로리를 발견했습니다. 베스가 웃으며 로리에게 손짓했습니다. 멋쩍은 표정을 지으며
로리가 소녀들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순간 매그가 얼굴을 찌푸렸는데 조의 눈짓에 재빨리 밝은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로리가 말했습니다. 방해해서 미안해. 너희들이 싫다면 그냥 돌아갈게. 괜찮아. 어서 이쪽으로 와, 로리. 우리도 널 부르고 싶었지만 여자들 어울리는 자리에 너 혼자 있으면 어색할 것 같아서. 그리고 요즘 네가 날카로워 보여서. 조가 친절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오해야. 난 너희들이랑 함께하는 거면 뭐든지 다 좋아. 하지만 매그가 싫다면 그냥 갈게. 어머, 그렇지 않아. 난 여기선 무엇이든 하나씩은 해야 돼. 아무도 빈둥빈둥 놀아선 안 된다는 규칙을 세웠어. 매그가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제발 나도 좀 끼워줘. 뭐든지 할게. 집에서 혼자 있으려니 정말 심심해서. 그럼 이 책 좀 읽어줄래? 내가 양말을 다 뜰 때까지. 그래, 좋아. 로리는 매그가 알아듣기 좋게 책을 읽어나갔습니다. 그것은 소녀들의 놀이에 자기를 끼워준 것에 대한 작은 보답이었습니다. 소설은 글이 길지 않아서 로리는 금세 다 읽었습니다. 로리는 아까부터 궁금하게 생각하던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모임을 언제 시작했니? 그래, 로리에게 우리 모임이 갖는 의미를 알려주는 것도 좋겠다. 로리를 받아주지 않았으면 몰라도 이제 로리도 우리 일원이잖아? 베스가 말했습니다. 그래, 베스 말이 맞아. 비웃지 않는다고 맹세할 테니 내게 얘기해줘. 로리, 우리는 지난 겨울부터 술래놀이라는 걸 해왔거든? 그건 나도 알고 있어. 로리가 말하자 조가 눈을 치켜뜨며 다른 자매들의 얼굴을 차례로 훑어보았습니다. 아니, 누가 그런 얘기를 했지? 그건 말이지. 내가 했어. 베스가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털어놨습니다. 언제였더라? 언니들이 외출한 밤에 로리가 너무 심심해하길래 내가 위로 삼아서 술래놀이 이야기를 들려줬어. 미안해, 조 언니. 알았어. 차라리 잘 됐네. 길게 설명 안 해도 되잖아. 근데 그 술래놀이가 어쨌다는 거야? 로리가 다음 말을 재촉했습니다. 로리, 베스가 일벌 모임에 대해선 이야기하지 않았나 보구나. 지난 여름 휴가 중에 우린 시간을 헛되게 낭비해선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다들 일거리를 하나씩 맡기로 했지. 그리고 맡은 일을 열심히 해서 모두 끝낸 거야. 이제 여름 휴가도 거의 끝날 때가 됐고, 그래서 우리들이 지난 여름에 얼마나 착실하게 각자 맡은 일을 훌륭히 했는지 반성도 할 겸 재밌게 보내려고 지금 모인 거야. 아, 그랬구나. 그렇게 말하는 로리의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밀려들었습니다. 이 소녀들이 이 여름을 보람있게 보내고 있을 때 날씨가 덥다고 짜증만 내며 시간을 낭비했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 견딜 수 없었습니다. 조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될 수 있으면 바깥바람을 자주 쏘이라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우린 일거리를 하나씩 가지고 이 언덕에 올라와 뜻있는 하루를 보내고 가. 철로 역정이라는 책에 보면 순례자가 나오잖아? 순례놀이란 그 순례자를 흉내내서 바구니나 방석을 들고 지팡이를 짚고 이 언덕에 오르는 거야. 이 아름다운 언덕이 철로 역정에 나오는 즐거운 산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제 알겠지? 로리에게 의미를 설명해주고 조는 강 건너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며 붉은 노을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녹음 짙은 숲의 저 멀리에는 흰 눈이 희끗희끗 보이는 산이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조의 옆에서 경치를 보던 로리가 연신 감탄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있으면 정말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같아. 에이미는 자신의 그림 솜씨가 뛰어나 아름다운 이 경치를 도화지에 담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구름의 모습을 지켜보던 베스가 밝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저 아름다운 하늘나라로 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나쁜 생각이나 못된 행동을 안 할 거잖아. 그래, 정말 그렇겠다. 우리 이럴 게 아니라 각자 마음속에 품은 꿈을 하나씩 얘기해보는 게 어때? 조의 갑작스런 제안에 로리가 풀밭에 다리를 뻗으며 말했습니다. 꿈? 꿈은 너무 많아서 탈이지. 내 꿈은 세계 여행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엔 열심히 음악 공부를 해서 유명한 음악가가 되는 거야. 이번엔 매그가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난 아주 훌륭한 저택에서 살고 싶어.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도 돕고 싶어. 그 다음엔 조가 말했습니다. 나는 튼튼한 말이랑 로린의 서재처럼 좋은 서재랑 나를 유명하게 만들어줄 마술 잉크병 하나만 있으면 돼. 그러면 소설을 열심히 써서 로리의 음악처럼 사람들이 읽고 감동하게 만들 거야. 그 다음엔 베스가 말했습니다. 난 죽을 때까지 부모님 곁에서 사는 게 꿈이야. 꽃밭도 가꾸고 음식도 만들면서. 베스의 말에 로리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 그게 전부야? 다른 꿈은? 전에 로린의 할아버지께 피아노를 선물 받았잖아. 그걸로 내 첫 번째 꿈은 이뤄졌고 그 다음이 지금 말한 거야. 그 다음엔 에이미가 말했습니다. 난 먼저 로마로 갈 거야. 그곳엔 유명한 미술가들이 많으니까. 훌륭한 선생님을 한 분 만나서 그림 공부를 한 다음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화가가 되는 거야. 꿈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느새 해가 져서 저녁 어스름이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손에 손을 맞잡고 언덕을 내려가는 아이들의 밝은 모습에서 맑고 투명한 사랑이 샘솟았습니다.